이번엔 좀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는 얘기. 뭐냐면요. 우리 살면서 다 그저 한 번씩, 제 나이는 이제 60, 올해 이제 우리 세는 나이 66세입니다. 저는 이제 부자가 될 가능성이 없어요. 별로 없죠. 뭐 66년, 65년씩 살았는데 부자가 안 됐으면 그죠? 남은 기간 동안에 제가 뭐 대박을 낼 확률이 그죠? 뭐 별로 없다 봐야죠. 이제 그런 마음을 이제 내려놓게 되고, 그저 좀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또 그 사이에 큰 뭐 돈 고생 안 하고, 뭐 그게 저한테 소망이죠. 근데 이제 그죠? 한 50 초반 해도 그죠? 50대 초반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부명, 그죠? 부자 팔자에 대해서 그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자가 되는, 제가 이렇게 그동안에 그죠? 전 세계 부자란 부자들, 또 국내 제가 만난 사람들, 그죠? 부자들에 대해서 많이 연구해 봤어요. 어떤 팔자가 부자가 되나 하고 보니까, 그죠? 그 일정한, 사실은 그 안에는 좀 패턴이 있어요.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부자의 팔자의 뭐 비밀. 그동안에 수많은 운명을 연구한 사람들이 부자 팔자에 대해서 사주를 가지고 뭐 이래서 부자다, 저래서 부자다 하지만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죠? 또 그동안에 많은 연구를 통해서 이제 저는 부자가 되는 사람에 대해서 거의 눈치를 채고 있습니다. 부자 팔자. 그렇지만 동시에 그죠? 부자가 됐다고 해서 꼭 행복한 건 또 아닙니다. 부자가 돼서 잘 지키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한때 굉장히 큰 재산을 일구었다가 말미에 가서는, 끄트머리에 가서는 그것이 의미가 없어지거나 아니면은 다 또 날려버리는 사람도 있죠. 그죠? 그래서 부자로 살다가 부자로 죽는 사람, 부자가 됐다가 부자로 죽는 사람에 관해서는 제가 일정한 어떤 규칙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그죠? 보통 보면은 이렇습니다. 60년의 순환표입니다. 여기가 이제 제가 말하는 바닥이라고, 입춘. 여기가 봄이고요. 여름이고, 가을, 겨울입니다. 하나가 15년씩이죠. 이렇게 됐을 때요. 부자로 태어나서 꼭 행복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죽을 때도 부자인 사람. 그러니까 평생 이제 나중에는 그죠? 평생은 아니죠. 평생 부유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또 부유하다 하더라도 그 사람 그렇게 재밌지는 않습니다. 뭐 평생 부유한 사람은 흔히 말해서 옛날로 치면 뭐 귀족이라든가 그죠? 뭐 재벌 아들. 근데 재벌 아들인데 평생 그걸 지키는 사람도 쉬운 거 아닙니다. 보통 지금 우리나라 이제 재벌 3세가 등장하고 그러는데요. 3세쯤 가면은 이제 부자로 끝날 확률이 거의 저는 없다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재벌들, 그죠? 뭐 대기업들 3세가 지금 등장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자기가 4세 넘겨줄 때 큰 재산을 넘겨줄 확률은 저는 별로 없다 봅니다. 그래서 그 재벌의 시대가 한때 있는 거지, 재벌이라는 건요, 역사적인 시대 흐름과도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그죠? 중년쯤부터 부자가 돼서 나중에 죽을 때 부자로 죽는 사람, 참 복이 많은 사람이죠. 그죠? 다만 행복과는 꼭 또 관련 없다는 얘기, 꼭 일치하진 않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재산 지키느라고 신경 많이 써야 되거든요. 부자로 마무리하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얘기인데, 그거는 뭐냐면요. 어떤 사람이 태어났어요. 그죠? 태어났는데, 이제 저는 생년월일시를 보면 그 사람의 60년 운세에서, 그죠? 어느 시점에 태어났다는 것을 갖다가 가끔은 실수도 해요. 그래서, 아차, 내가 실수했네. 그런 경우는 또 막 연락해서, 뭐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저도. 제가 얼핏 방심해서 그렇기도 하고요. 뭐 하여튼 가끔 실수도 합니다. 참. 근데 그런 그 부자로 끝내는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요. 그 사람이 그 태어난 시기가 이 60년 흐름에서 보통 그죠? 입추라는 건 우리 해마다 보면 8월 초가 입추죠. 그죠? 그래서 60년을 갖다 1년에 비유하는 것이 제 24절기인데, 입추에서 여기 입동이 있어요. 입동. 여기 15년 걸리죠. 그 정중앙점에 있는 것이 이제 8월 초 입초에서 입동이 11월 초인데요. 그 사이에 있는 정중앙이 뭐냐면 진짜 가을 중에 가운데 가을이죠. 그죠? 이때가 뭐냐면 추분이라고 하면 추분. 해마다 9월 한 22일경이 추분이죠. 이 추분에서요. 이 겨울인데 그죠? 요 동지. 추분에서 동지 15년입니다. 태어난 시점이 추분에서 동지쯤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보통 부자로서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부자가 돼서. 그렇다는 사실을 제가 이제 많이 이제 연구하다 보니까 눈치를 차리게 된 거죠. 이것이 왜 그럴까에 대해서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자, 추분에 태어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죠? 60년이 지나면은 또다시 추분이 되겠죠. 그죠? 태어날 때가 영세니까 60년 지나면 우리말로 환갑이죠. 60세가 돼요. 60년 순환에서 그죠? 가장 좋은 시기가 뭐냐면은 요 가을에서 겨울 요 때거든요. 요 사이. 이때가 물질적으로 가장 부유해요. 그 사람의. 그러니까 그죠? 60대니까 다시 추분이 돼서 75세까지. 15년이니까. 60부터 75세까지. 이때가 그 사람에 있어서 다시 그죠? 가장 물질적으로 부유한 때가 된다면은 이런 사람들이 보통 부자가 돼서 부자로 마무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이제 좀 뭐 슬슬 내려가서 그죠? 뭐 85세에 죽는다 하더라도 그죠? 그럴 때는 보통 75세가 되면은 예를 들어서 막 사업을 하거나 새로운 모험을 하진 않아요. 그냥 뭐 그죠? 이렇게 부자로 누리다가 뭐 건강 관리하다가 죽겠죠. 그죠? 이렇게 되면은 웬만하면 큰 재산을 갖다가 무모하게 날려버릴 기회가 없죠. 그냥 뭐 의욕이 없으니까 기회가 없죠. 그러니까 돈을 잃어버릴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시름시름 앓다가 뭐 그냥 죽을 때 많은 재산을 남기고 죽는 거죠. 그래서 그죠? 부자가 돼서 부자로 죽는 사람은 보니까 보통 추분쯤 태어나서 동지 사이에 이르는 사람들이 나중에 평생 부자로 살다 가더라. 뭐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게요. 지금 그 병상에 누워 계신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있죠. 그죠? 이건희 회장. 그분이 그런 케이스입니다. 사실은. 이건희 회장님이요. 1957년이 입춘이었어요. 가장 바닥이었어요. 물론 삼성의 이병철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재벌 아들이죠. 근데 재벌 아들이라고 해서 평생 그죠? 무조건 그럼 재벌로 사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 안에 다른 형제들도 있었지만은 뭐 그죠? 이렇게 몰락한 분들도 있죠. 그죠? 이건희 회장이 42년생이에요. 1900. 바로 딱 입동에 태어나셨어요.
15년 지나서 운세가 바닥이죠. 1972년. 사실 42년부터 72년까지 이때까지 이건희 회장에 대한 별다른 기록들이 없죠. 그죠? 뭐 솔직히 말해서 공부 못 해갖고 아버지가 아는 사람 좀 부탁해서 그죠? 솔직히 말하면 창피하니까 일본의 와세야 대학에 보냈어요. 공부도 못하고 그죠? 그 사이에 사실 흔히 말하는 찌질한 시기를 보냈던 거죠. 이 양반이 30살이 될 때까지 사실 참 이렇게 별볼이 없었던 거죠. 다만 재벌 아들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대한 얘기가 그죠? 삼성그룹에 일하셨던 분들 얘기를 통해서 제가 뭐 좀 듣기는 했지만은 아무튼 존재감이 없었다고요. 그래서 그죠? 나중에 그러다가 형제간에 그죠? 이렇게 막 그 어떤 경쟁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그 안에 뭐 흑역사가 있었죠. 그죠? 아들이 아버지를 막 고발하기도 했어요. 큰아들이. 그래서 87년에 어쨌든 그죠? 이병철 회장이 돌아가시면서 이건희 회장 운세론 입추해요. 이때 삼성그룹을 상속받았어요. 운세가 입추일 때. 그렇게 해서 그죠? 결국 2002년 다시 42년 다 60하면 2002년이죠. 이때 삼성이라는 그룹이 삼성전자는 더 이상 국내 기업이 아니라 글로벌 삼성이 된 시점이 2002년입니다. 이건희 회장의 그죠? 일종의 그 공업이 무훈이 그죠? 찬란하게 빛나던 시점 2002년부터 그때부터 IMF 지나고 그죠? 유럽이 그 어떤 얘기를 들어보니까 유럽의 전자제품 매장에 가니까 아니 이건희 회장의 삼성전자 제품들이 쫙 깔리고 그죠? 그래서 그죠? 이분의 전성기가 언제까지였냐? 결국에는 그 7년 그죠? 2010년까지는 이건희 회장이 굉장했죠. 그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분기마다 10조씩 돈을 버는 회사 그죠? 이익이 10조가 나요. 이익이. 매출이 10조도 아니고, 그죠? 참 우리나라하고는 안 어울리는 기업이죠. 그런 분이, 그죠? 다시 2017년이 바닥인데, 14년에 쓰러지셔서, 그죠? 지금까지 와병 중에 있죠. 그죠? 이분도, 지금 사실은 그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여튼 돌아가신 건 아니지만, 이분도, 그죠? 만약 돌아가신다면 부자로 죽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것처럼, 부자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보통 부자로 끝낸 사람 보면은 60세 때 그죠? 태어나서 이 시기에 태어나면 60년 지나면 다시 이때가 되죠. 그죠? 그래서 부자로서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게 60세 때 그 사람의 재운이 절정에 달한다. 그러면 보통 40대부터 그죠? 열심히 발전해서 노력하고 그죠? 도전하면서 경험도 쌓으면서 그죠? 60이 넘어가면 보통 실수 안 하거든요. 그죠? 사람이 이제 인생 경험이 생겨서. 그래서 부자로 끝나는 경우를 보면은 이런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많고요. 한때 부자였지만 마무리할 점에 가서 실패해버린 사람 보면은 다른 때 태어나서 또 그죠? 60세 무렵에 이렇게 운이 안 좋을 때 실패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죠? 태어날 때, 즉 보통 이럴 때 태어난 사람들은요, 어릴 적에 가정 환경이 비교적 윤택해요. 그래서 보통 윤택했다가 한 30살쯤에 아주 바닥을 치다가 그죠? 다시 60대 가서 자기 운세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보통 부자가 돼서 부자로 죽는 사람들의 경우입니다. 더 드릴 말씀도 많지만 나중에 또 드리겠지만 그죠? 저는 이때 태어나질 못했어요. 제가 볼 때 확률적으로 제가 부자로 죽을 확률은 별로 없다. 어쩌면 죽을 무렵에 좀 부자가 될 수도 있죠. 그럼 뭐예요, 그죠? 돈 쓰는 재미에서 하는 거지, 돈 모아서 내가 게임에서 100만 점 돌파한다고 누가 상 줍니까? 그러니까 자연적인 의미가 없죠. 그러다 보니 저절로 마음을 내려놓게 됩니다.